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지? 기억나? 저희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까지 했어요. 저항의 직렬, 병렬 했다고? 네. 우리 검정기까지 하지 않았어? 전류 했나? 퀵 테스트 보면 되지, 퀵 테스트. 검정기까지 끝냈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을 내가 거기까지 낸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 거기 전류부터 한번 보세요. 전류. 자, 전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하라는 거는 우리가 정기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두 가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는 원자에 대해서 뭘로 볼 수 있느냐면 원자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자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는 원자 구조 중에 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자. 그런데 이 전기력 때문에 원자 자체가 마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움직이면 금속 도선이 어떻게? 모양이 막 액체처럼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동 불가. 어디에서? 도선에서. 액체라고 하면 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액체나 기체가 되면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동 가능합니다. 이동 가능. 그래서 평소에도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도선이라고 하면 도선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전자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띄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럴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렇지 않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은 단체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체로. 만약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때가 전류가 흐르는 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어떤 특정 이 도선의 단면을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이동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 I죠. 그죠? 예, 이 기호는 I입니다. 기호는 I고, 이 전류의 세기를 암페어 단위로 쓰는데 1암페어의 뜻은 1초 동안 전자가 몇 개 이동하느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어떤 이 단면을 쑥 하고 지나가면 그때 1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의 2배면
2A. 이거에 10배면 10A.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세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 물줄기의 세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은 뭐냐면, 전압은 기호를, 얘는 기호를 I로 쓰고, 단위는 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를 씁니다.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예요? 1암페어는 1000배 차이기 때문에 1000mAh 이렇게. 됐죠? 자, 전압은 기호를 V로 쓰고 단위는 볼트로 씁니다. 그죠? 볼트. 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물줄기의 세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압이 되는 거야, 수압. 그래서 즉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그 차이가 세면 셀수록 전기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이동하는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그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적인 압력 차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압 또는 전압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물과 비교를 하면 수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장치는 이제 전류계랑 전압계가 있어요. 얘는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결도 있어요. 물결은 이제 전기가 교류일 때. 교류 들어봤니? 교류는 어떤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바꾸는 거죠. 방향을. 그게 교류고, 요거는 직류입니다. 계속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고정돼가지고 계속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요건 직류 전압계.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직류 전류계죠. 여기 직류 전류계, 여기 직류 전압계. 이렇게 표현하고. 둘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읽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얘는 일단, 회로에 직렬 연결합니다. 직렬 연결. 얘는 병렬로 연결. 직렬 연결은 무슨 뜻이에요? 직렬 연결. 자, 이거 봐봐. 회로 기호 중에 이렇게 생긴 게 뭐죠? 저항이죠. 그죠? 그러면 저항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건 뭐야? 전지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 이 고체 도선에서 움직이는 건 전자죠. 전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나갔을 때 누구를 먼저 거쳐요? 전류를 먼저 거치죠. 얘를 거친 전류가 얘도 거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자, 그런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시켰어. 얘는.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 가다가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죠. 일로 간 애는 여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옵니까? 이쪽으로 안 와요. 여기 거친 다음에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을 거친 애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그대로 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병렬 연결이라고. 병렬.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단자 연결이 있습니다. 단자 연결. 단자 연결은 공통입니다. 공통.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다 연결하느냐?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단자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여기 회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극이 여기죠. 마이너스 극이 여기죠. 그럼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플러스 단자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도 이쪽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표시. 알겠죠? 이건 극이고, 요거는 단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제대로 연결된 것들. 만약에 이게 거꾸로 연결됐다. 플러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다. 그러면 바늘이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0점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0점에서 왼쪽으로 움직여버려요. 알겠죠?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연결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예상값을 모르면요. 그럴 때는 최대 단자값부터 최소 방향으로 줄여갑니다. 알겠죠? 줄여가요. 기본적으로 요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전류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만 읽을 줄 알면 나머지도 읽을 수 있으니까. 단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건 플러스 단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단자. 자, 여기가 이제 5A, 여기에 500mA, 50mA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몇 배 차이예요? 10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늘이 여기 묶음이 0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묶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5A가 있고 500mA 50mA 이렇게 숫자 라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읽을 때는 여기에 연결했을 때 여기에 연결하면 이 라인을 읽습니다. 그럼 4 밑에는 400일 거고 3 밑에는 300일 거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50에다가 연결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4 밑에는 40일 거고 여기에는 30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눈금이 만약에 바늘이 딱 여기 3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단자를 5A에다가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가 된다? 3A 값이 되겠고 500mA에다가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300mA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얼마?
0.3A 값이 된다.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0mA에 연결했을 때 눈금을 읽으면 30mA이기 때문에 얘는 몇 암페어가 된다? 0.03A가 된다.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값이 달라집니다. 같은 눈금이지만. 그죠?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압계도 여기 이제 30V, 15V, 3V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걔네들은 단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숫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 값이. 그래서 어떤 단자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 라인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R로 쓰고요. 단위는 이걸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그리스 문자인데 이게 오메가인데 오메가 대문자 소문자 알죠? 오메가. 근데 요거 이제 단위로 사용하면 사람 이름을 땄기 때문에 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전기 저항은 뭐 때문에 생겨나냐면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자핵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충돌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그냥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전기 저항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세 가지랑 관련이 있어요. 먼저, 물질의 종류. 또 하나는 도선의 길이. 도선은 이제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선의 단면적. 이제 굵기죠.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요걸 로, 요걸 L, 요걸 뭐 S, 요걸 R 이렇게 잡으면 식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이가 길면 저항값이 커지는 겁니다.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멀리 가다 보면 이런 데 부딪힐 확률이 커지는 거죠.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갈 때 부딪힐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건 뭐하고 관계있다? 물질 종류. 나무에서 전기가 잘 통해요. 금속, 쇠붙이에서 잘 통해요. 쇠붙이에서도 구리가 잘 통해요. 금이 잘 통해요. 은이 잘 통해요. 물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종류다 그러면 이 두 개만 갖고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식 표현이고 중학교식 표현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요게 2제곱밀리미터고 자, 이쪽이 뭐 2cm다. 이런 도선이 있어요. 이 도선에 생기는 저항이 만약에 10ohm이야, 10ohm. 10oh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항이 얼마 되는 겁니까? 25. 자, 물질 종류 안 바뀝니다. 길이 2배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그대로죠. 얘랑 얘 무슨 관계였어요? 비례 관계였어요, 비례. 알겠죠? 아니, 2배 됐으니까 이 값도 2배 돼야 돼. 됐죠? 자, 이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저항이? 얼마? 단면적이 2배가 됐죠.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저항이 얼마죠? 25. 얼마? 15. 제가 15이 아니라 제가 다시 생각해볼게요. 45. 맞아? 그죠? 길이 2배 됐으니까 2배니까 20. 그 다음에 단면적은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저항은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0의 2배, 45. 오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배웠죠.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를,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 그래서, 옴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죠? 자, 비례 관계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 I, V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저항은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자, 그 다음에 V와 R은 다시 비례 관계입니다.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 왜냐면 이게 세지면 전류가 세게 흐를 거고, 세게 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항을 크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와 R은 비례 관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알겠죠?
지민아, V는 어떻게 되니? 그럼 V는?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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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I분의 V. I분의 V. 지민 할 수가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자기 편한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다? 셋 중에? 응?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8분의 1. 기울기. 기울기 여기 표현해봐. 물리량을. 예. 뭐 분의 뭐? 전압분의 전류. 그래요. 전압분의 전류죠? 그거 알죠?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인데 X축의 변화량 값 자체가 전압이고 Y축의 변화량 자체가 전류잖아. 그러면 자, 전압분의 전류죠. 맞아? 그럼 ohm의 법칙으로 표현해봐. V분의 I는 자, 여기 봐. 8분의 1. 어? 8분의 1. R분의 1이죠? 저항분의 1이에요. 저항분의 1. 무슨 얘기냐?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와 같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일 때요. 이걸 바꾸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서 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전압, 전류. 그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저항이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 자, 기울기 B, 그 다음에 저항 B, 그 다음에 길이 B, 단면적 B, 굵기 B. 자, 요거는 단면적 일정한 경우. 요거는 길이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하면 단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구해봐. 구해보세요. 아, 뭐야.
이래서 저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니네들 가정에서는. 자, 하나씩 해봐. 태호, 교육이비, 지민이, 장비,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씩 해봐. 교육이비, 몇 대 몇? 2대1. 2대1. 그럼 장비는? 1대2. 그러면 기리비는? 1대2. 그러면 단면적은? 그렇지. 알겠어요? 자, 요게 2대1. 얘랑 얘는 역수 관계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랑 얘는 비례 관계니까,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됐어?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기울기비는 어떻게 돼? 3대 2대1. 3대 2대 1. 장비는? 1. 장비는? 2대 3대 6. 응? 네, 잠깐만요. 뭐예요? 2대 3대 6이었나? 뭐야? 빨리 계산해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구하기면서 2대 3대 6으로 가야 돼요. 2대 3대 6? 예. 몇 대 몇 대면? 2대 3대 6 맞죠? 그죠? 그래서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 따라가? 얘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누구 따라가면 돼? 기울기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기울기와 저항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3개짜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2개짜리는 그냥 자리 바꿔서 그냥 이렇게 된다 하지만 요거는 역수비 취해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직렬과 병렬인데 자, 아까 직렬, 병렬 어디에서 나왔어? 전류계, 전압계 연결해서 나왔죠? 예. 그죠? 그러면 자,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직렬은 이 얘기야. 요 첫 번째 저항하고 두 번째 저항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류가 지나갈 때 순서가 나타나야 된다. 순서.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얘 거치고 나면 그 다음 얘를 거치겠죠. 그럼 이 둘에는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직렬 연결 관계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나뉘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간 애는 여기로 가버리고 말죠. 여기로 안 갑니다. 이쪽도 이쪽으로 가고 말죠. 이 둘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됐어. A, B, C, D. A와 B는 무슨 관계? 직렬. A와 C는 무슨 관계? B와 C 무슨 관계? 병렬. C와 D는? 직렬. 그죠? B와 D도 직렬.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렇게 전혀 가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는 안 가요?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폭포가 있어.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떨어져. 예. 또 이렇게 가다가 뭐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 그죠?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갔죠. 예.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 갔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흘렀던 애가 이쪽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뭐가 달라서? 높이가 다르니까. 이게 또 뭐예요? 이쪽과 이쪽에 전압 차가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건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높아요. 알겠어요? 높고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랑 여기 전압 차가 있는데 이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쪽으로 갔던 애들이 다시 이쪽에서 온 애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전압차가 여기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직렬 연결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압차에 대한 걸 조금 아셔야 돼요. 여기가 12V다. 건전지 전압이 12V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차이가 12V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얼마고 이게 실제로 얼마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높이로 따져볼게. 100m, 여기 100m. 그죠? 여기 70m. 그러면 여기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진다. 몇 미터 차이입니까? 30m 차이죠. 그죠? 요 30m가 이 전압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과 이쪽을 높이에서는 이렇게 알잖아. 알 수 있잖아.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는 차이는 우리가 알아요. 그 차이 때문에 이 흐름의 세기가 결정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 높이 몰라도 상관없잖아. 차이만 알면 끝나잖아.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차이가 12만큼 차이가 나네.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정도 전압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여기랑 여기쯤 이 전압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실제로는 미세하게 나요. 왜냐면 전선에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그 미세한 것까지 우리는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그것까지 측정해야 되는 거면 중요해집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 전기 회로 정도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12V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예요. 알겠죠? 자, 저항을 지나가면 저항의 여기와 이쪽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V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딱 지나가면 요 사이가 얼마 차이가 난다? 12V 차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아요? 어차피 여기 다 똑같다라고 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 12V 차이 난다. 그죠? 여기 이해가니? 그냥 저항만 사이에 두고 앞과 뒤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저항을 지나가면, 전류가 지나가면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압이 내려간다.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2V일까요? 차이가?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여기서 여기 차이가 12가 차이 나느냐? 아니야. 왜? 뒤에 요 놈이 한 놈 더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지나가서 최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V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맞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걸 만약에 자를 수 없지만 잘라서 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해가 좀 쉽죠.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얘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다. 차이가. 그리고 얘와 얘가 똑같은 놈이면 얼마로 나뉘어지느냐.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느냐. 똑같은 비율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이 관계가 있었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얘와 얘가 예를 들어서 3ohm이고 얘도 3ohm이야. 그러면 전압이 몇 대 몇으로 걸려야 된다는 뜻이야. 1대1로. 그러니까 6V 이렇게 걸려야 되네? 그래서 전체가 12V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 지나가는 전류값은 얼마일까? 여기에 지나가는 전류값은 얼마일까? 그럼 이제 ohm의 법칙으로 하면 돼요. I는 R분의 V. 0.2 암페어. 왜 0점이야? 3이고 6인데? 2요. 여기를 딱 지나가는 거는 3분의 6이니까 2A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지나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2A의 세기로 가는 애는 이 지점에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정리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자, 여기 V고, 여기 V1 걸리고, 여기 V2 걸린다. 여기 R1이고, 여기 R2다. 여기로 지나가는 I1, 여기 지나가는 I2. 여기 나온 게 I야. 복잡죠? 자, 요겁니다. 직렬에서는 I랑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I1이랑 두 번째를 지나가는 I2랑 100번째 지나가는 I100번이랑 다 같다는 얘기예요. 직렬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 V. 이 V는 여기에 걸리는 V1하고 여기 걸리는 V2를 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서 봤잖아. 전체 10이었는데 두 개가 직렬로 있고 이게 똑같으면 뭐 요거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옴의 법칙으로 요걸 표현하면 요게 R분의 V가 아니고 IR이죠. 요거는 I1, R1. 요거는 I2, R2. 이렇게. 그죠? 근데 얘랑 얘가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이게 뭐냐? 합성 저항이에요. 합성 저항. 직렬일 때 여러 개의 직렬 연결이 있을 때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다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안 합니다. 알겠어요? 안 하는데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자, 요게 2옴이고, 요게 4옴이야. 이게 12V야. 자, 여기 나오는 I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죠? 전체 값을 얘는 전체 값 알고 있고 얘만 전체 값 알면 되네? 전체 값이라는 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나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합성하는 거. 합성 어떻게 더하면 6옴짜리네? 응? 12V 6옴짜리네? 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6분의 10이네? 2A구나.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 몇 볼트 걸려? 2개 곱하니까 4V. 요거 곱하니까 8V. 그죠? 그래서 2개 합쳐서 12V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2V, 4V, 2옴이면 4옴이야? 그러면 1대1로 전압이 걸리겠네? 1대1로 쪼개버리니까 4V, 8V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옴의 법칙 쓰면 2A 나오고, 여기도 2A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같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역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한 방식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검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검산이. 한 가지만 알면 검산이 안 되죠. 2가지, 3가지, 4가지 알면 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면 혼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을 한번 보세요. 병렬 연결. 선생님, 만약에 배터리 넣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전압차가 일정하니까 이 전선의 전체 전압차가 일정화가 되니까 이 얘기야? 전선으로만 이렇게 연결한가?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혹시 이렇게 해본 적 있니? 그 자연인이 그거 배터리에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해갖고 불 내는 거. 불 내는 거 봤죠? 왜 불이 날까? 뻔한 거 아니야. 우리 다 배웠잖아. 방금 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봤죠? 거의 무시했죠. 근데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죠. 저항이 봐봐. 옴의 법칙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 일정해요. 그죠? 근데 연결을 했더니 이게 매우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잖아. 엄청나게 커지죠.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정도가 세지겠죠. 그렇잖아. 전자가 많이 움직일 테니까 충돌이 많아지겠죠. 아까 전자와 원자핵이 충돌하는 정도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때를 박는 거야. 즉 얘가 되게 작지만 있잖아 사실. 거기에다 엄청나게 많은 애가 가서 때를 박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나버려요. 그 열로 불이 나는 거야. 실제로 전선을 모르고 이렇게 딱 했잖아. 잡으면 화상이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아, 뜨거워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건전지하고 전선 가지고 놀 때는.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전압계를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압계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렬 연결할 건데, 자, 이렇게 전류가 뿅 가는 거하고, 이렇게 전류가 뿅 가겠죠? 갈 때,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똑같아요. 같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얘가 전압을 측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전류는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 이쪽은 전류가 되게 조금만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만 흐르게. 왜? 저항이 크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조금의 전류만 흘러도 얘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근데 이걸 여기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흐를까? 제대로? 이게 너무 크잖아. 얘네들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제대로 안 흐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로의 전류값이 굉장히 적게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류계 있죠, 전류계. 전류계는 이렇게 단다라고 했는데, 이 전류계를 만약에 이렇게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전압계를 여기에 달면 눈금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측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될까? 얘는 저항이, 내부 저항이 클까 작을까? 있긴 있어요, 얘도. 있긴 있는데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다른 회로 값에 영향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엄청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전류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되게 적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 이 현상이 생겨. 타버려. 열나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얘는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전류계는 반드시 간접 연결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접 연결이에요.
건전지의 직접 연결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회로 타요. 회로 타. 왜? 얘는 저항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작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열 엄청나게 난다고 그랬죠.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압계는 이렇게 해도 되나? 전압계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안 타요. 알겠어요?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할게요. 자, 병렬 봅시다. 병렬은 예.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V고, 여기에 R1, 요거 R2, 여기 걸리는 게 V1, 여기가 V2, 그리고 여기 나온 게 I, 여기로 가는 게 I1, 여기 일로 가는 게 I2, 이렇게 잡으면 병렬은 어떤 게 일정할까요? 병렬은 어떤 값이 일정하다? 대칭으로 생각하면 돼요. 직렬이라. 전압. 그렇죠? 전압 요게 일정하다. 왜 그러느냐? 이걸 쭉 갔죠. 요로 지나간 거하고 요로 지나간 게 있어요. 자, 이게 12V 차이라고 생각해보자. 위로 지나가는 전류는 요거 하나만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차이가 12V 나야 돼요. 맞죠? 그 다음 뒤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전류도 여기를 지나가면 12V 차이가 나야 됩니다. 왜? 그 다음 지나가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압은 언제 변한다? 저항을 지나갈 때. 저항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전체 전압과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V가 V1, V2랑 같은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 그럼 결국 얘랑 얘는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되겠죠. 나뉘어져 갔으니까. 그러면 I는 I1 플러스 I2다. 그럼 요거 오메 법칙으로 표현하면 R분의 V, 요거는 R1분의 V1, 이게 R2분의 V2. 되겠어요? 근데 뭐가 같다? 이게 쭉 같으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는다?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게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안 나오는 건데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뭐 12V야. 요게 2ohm이고 요게 4ohm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몇 볼트? 12V. 여기 몇 볼트? 12V. 그죠? 그럼 이쪽으로 지나가는 전류가 얼마야? 얼마야? 6A.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얼마야? 3A. 그래서 9A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합성 저항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회로가 하나짜리로 바뀐다는 뜻이야. 전체가. 그러면 이제 그거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 R분의 1은 이렇게 두고 R1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분의 2고 하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R은 얼마? 3분의 4짜리 하나 달려 있는 것과 같은 거야.
3분의 4짜리가 하나 달려 있으면 이게 실제로 같으냐? (3분의 4옴) 이게 12V. 그죠?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V가 10이고 R이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9A. 똑같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연결은 어떤 연결입니까?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겠죠? 직렬이면 난리 나죠? 열심히 랩업하고 있는데 엄마가 TV 꺼버리면 내 컴퓨터도 꺼지죠? 같이 다 꺼지는 거야. 집안 전체가. 얘들아,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전기를 많이 이렇게 전자제품을 많이 꽂아 쓰잖아. 멀티스텝 잔뜩 해가지고 막 꽂아. 그러면 집에 불날 확률이 크다.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옴이고 이게 10옴이야. 그럼 합성장은 얼마일까? 하나짜리로 바뀌면. 오. 맞나요? 그러면 10옴짜리를 이번에는 다 10옴이야. 10개 연결했어, 10개. 그럼 전체 저항이 얼마짜리로 바뀔까? 1호. 얼마? 1호예요. 1옴. 같은 거면 개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100개 달면 0.1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 달면 달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져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요.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제품이 이게 저항값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여러 개 달면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지거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체 들어오는 전류값이 어떻게 돼요? 치솟는 거죠. 아까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열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불날 수 있어요. 뜨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 이용해서 집에 많이 꽂았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저기서 불 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막 불 나고. 그래서 한전에서 어떻게 해놨다? 외부선과 집의 내부선이 있겠죠. 여기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퓨즈로 했거든. 퓨즈. 쉽게 녹아요. 일정 온도가 되면 녹아버려요. 그럼 끊어지는 거죠. 여기 끊어지버려. 그럼 정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딴 집은 멀쩡한데. 요즘은 그럼 맨날 갈아 끼워야 되니까 안 좋죠? 누전 차단기를 달아놔가지고 우리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거. 일정 전류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와 버려요. 그럼 여기 꺼지는 거죠. 우리 집만. 그죠? 그럼 다시 올리거나 버튼식이면 누르거나 그러면 다시 전기가 딱 들어오는 거. 질문할 거 있으니까. 알겠지? 뭘 질문하려고? 아까 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쓰는 게 아니 한국에 쓰는 220V잖아요. 미국 제가 알기로 미국이 110V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르죠. 우리도 예전에 110 쓰다가 승합시킨 거야. 220으로. 선생님 어릴 때는 110V 썼어요. 근데
그 이제 C 타입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이폰 샀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컨센트 꽂고 맨날 충전해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 와갖고 그 똑같이 C 타입으로 꽂아서 하면은 구멍이 달라요. 네? 콘센트 구멍이 우리는 이렇게 동그란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110V는 납작한 거 두 개가 11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맞지도 않고 맞추려면 그 잭을 바꿔 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자 제품이 두 개의 전압차를 다 할 수 있는 전자 제품이면 코드 앞만 바꿔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 110V 용이고 220V 용이 따로 있는 전자 제품은 그 변압기를 달아줘야 돼요.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도란스라고 합니다. 도란스. 알겠어요? 일본식 발음으로 도란스. 그게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우리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전선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거는 이제 승합 장치는 아니지만 교류 장치를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 형태를 바꾸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걸 사용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 미국에 수출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용으로 따로 만들고 한국용으로 따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꽂아서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고 상관없는 제품이 있고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거를 맞춰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갈 때 이제 그 뭔가 연결해 주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저기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제품에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몇 볼트에서 쓰세요라는 전격 전압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격 전압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압에 사용해야지 이 장치는 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전압이 아니면 오작동 또는 고장 아니면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220V가 전격 전압인 제품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억지로 110V에 맞춰서 끼웠어요. 그 변압기 없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 오작동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저거는 보통 뭡니까? 배터리에 충전해서 그걸 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바로 꽂아서 충전기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죠.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면 이제 제품의 오작동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핸드폰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해됐어? 그런 겁니다. 그 나라마다 이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 바꾼다고 했잖아. 그 횟수도 달라요. 그 헤르츠가 다 있습니다, 전류에. 근데 있잖아요. 지금 더 나가고 있어요. 수업?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기장 나갈 거야. 그때는 저기 재선이도 범위에 드는 거니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23일까지는 다 풀어라. 알겠지? 그럼 23일 이후
로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더 만들어 줄 테니까. 오케이? 재성이도 그렇게 보도록 하고, 내용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다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됐지? 응. 어떤 거? 없다고 이거? L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다. 눈에 아주 살짝이니까 맞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급한 남자 샤워하네. 갔다 와. 눈에서 쟀으니까 눈하고 지구하고 이게 오차가 있다 그 얘기잖아, 너는. 기억을 뺀 것도 보기 있고 기억을 넣은 것도 보기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일단 이거 맞고 이거 틀렸고 일단 또. 야, 여기서 여기까지 재는 거는 얘가 지구에 있잖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그 차이가, 내가 지구의 어느 지점에 끝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그 해서 지구 반지름 이렇게 오차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원체 크기 때문에, 저게. 너무 귀여워.